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사상 초저금리 1%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로 재산을 불리던 시대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은행보다는 부동산이나 펀드, 보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험은 잘만 선택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은행보다 더 높은 이율로 만기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기준금리 1%대 시대 효율적인 보험 자산관리 비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궁금하신 점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플랜A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영 팀장께서 보험 자산 관리 비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셋 양지영 팀장입니다. 오늘 본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에서는 초저금리, 기준금리 1% 시대의 보험 자산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너무 저금리이다 보니까 은행에 가셔도 금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나의 돈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많이 들은데요. 보통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행에다 저축을 하시게 되면 보통 요즘에 금리가 1.5%, 1%대인데요.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행에다 저축을 하시면 1년 기준으로 30만 원이 12개월 1.5% 금리가 적용되는 게 맞으세요. 근데 그 두 번째 달 저축하시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1.5% 기준으로 11분의 n분의 1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10분의 1. 그래서 1년 동안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받아가시는 금액이 29,250원이신데요. 여기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가시냐? 그건 아니시고요. 이자 소득세가 우리나라는 15.4%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받아가시는 금액이 24,760원이세요. 이렇게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복리 비과세 저축보험입니다. 예를 들게요. 자,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3.2%의 현재 공시이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0세까지 복리 이자에 비과세까지 적용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되냐? 보통 많이 그런 부분 궁금하신데요. 그냥 풀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10년 동안 원금을 넣었을 때 3,600만 원의 원금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156만 6,892원이세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0년 그 당시 딱 금액이 3,766만 2,927원인데 그러면 돈이 그때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5년만 한번 굴려볼게요. 5년 후 150만 원대 이자가 764만 8천 요 정도가 되시고요. 원금과 이자를 합했을 때 4,300만 원 정도가 되시거든요. 근데 여기 또다시 5년 정도만 더 굴려보신다라고 하면 자, 이자가 5년 전과 5년 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거가 두 번째 복리 이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은행 잠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5.4%의 이자 소세는 10년을 저축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 저축은 비과세, 즉 세금이 내지 않는 이제 저축으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가시는 금액이세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10년, 20년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30세 여자분 10년 납했을 때 공시효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80세에 해당하는 그때까지 굴리게 되면 원금은 3,600만 원이긴 하지만 이자가 거의 9천만 원. 그래서 받아가시는 금액은 1억 2,600만 원이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보험사의 그런 장단점 중 하나는 공시율은 매달 변동이 된다는 거 하고 지금 이건 특정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사에 있는 보험을 좀 출력해서 해봤는데 10년 이내에는 최저금리가 2%입니다. 대신 10년 지나시면 최저금리는 1.5%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두 번째, 목적자금 플랜이라는 것들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보통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나의 노후 혹은 우리 아이 적금, 대학자금, 혹은 우리 아이 그러니까 대학자금이라던가 결혼자금 이런 것들로 보통 많이 문의 주시는 게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때 보통 말씀 많이 하시고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통 한 4, 50만 원 혹은 조금 괜찮게 되면 한 100만 원대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많이 하시는 것들로 위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10년 동안 저축을 하시게 되면 원금은 4,800만 원이시고 바로 밑에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납입은 중지하셨으니까 더 돈은 납부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5년 정도만 더 굴려본다라고 하면 이자가 1,000만 원. 1,048만 3,156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4,8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이자 플러스해서 5,848만 3,156원. 여기서 조금만 더 5년만 조금 더 굴려봤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여기서 5년 정도만 더 굴려봤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이 금액의 개판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던 복리에 대한 마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금액대별로 이제 30세 여자분이 1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신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금리가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은행에 가시게 되면 1%, 제가 6개월 전에 저축할 때만 하더라도 1.6, 1.5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저축하러 은행에 가니까 1.1, 1.2 이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그러니까 저축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이렇게 목적자금을 보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사는 초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업비라는 부분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초액이지만 그래도 내가 길게 납입할 수 있는 것들 10년 정도만 납입하시면 굴러가는 것들은 괜찮으시니까 근데 굳이 내가 10년까지 납하진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년 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모아지는 목돈들이 이렇게 있을 때 굴러가는 것들이 그때 나중에 5년 뒤 그리고 또 5년 뒤, 또 20년, 30년 뒤에 복리로 계속 커지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노후 부분보다는 어린이 적금이라던가 대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가 목적자금에 이름표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의 첫째 아이의 대학자금, 결혼자금, 그리고 내가 3년이나 5년 뒤는 좀 하시는 건 뭐 하시고요. 5년 정도 저축을 좀 크게 하시고 이거를 굴리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별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저축은 아무래도 비과세, 복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최저금리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들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대 초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보험 자산관리 비법에 대해 양지영 팀장께서 유용한 정보들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양지영 팀장과 함께 좋은 사람 좋은 보험 이종태 이사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도 보험 자산 관리와 관련된 팁을 하나 들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험으로 자산 관리 관련해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세금과 안정성이라는 부분일 텐데요. 그 자산의 안정적인 관련은 굳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로, 다른 상품, 다른 그 관리로도 할 수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합법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융상품을 갖고 합법적으로 절세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세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금융상품 중에서는 보험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긴 시간 동안 길게 한 20년, 30년 이상 길게 놓고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꼭 활용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꽤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보험 자산 관리는 세금과 안정성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지금 보험 가지고 있는 게 한 개 딱 있는데 네. 보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 그러세요? 지금 보험을 하나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어떤 보험인가요? 현대해상의 그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이라고 네. 2009년에 가입한 게 있거든요. 아, 현대해상의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2009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네. 얼마나 내고 계세요? 5만 원 정도요. 5만 원 내고 계시고요. 네. 네, 지금 따로 특약 같은 거는 추가로 가입하신 거 없으시고요? 실비 들어가 있다고 들었고 네. 그 입원 일당이 3만 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보험에 실비랑 입원 일당만 들어가 있고요. 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나 보완하고 싶으신 보장 부분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쓸 수 있는 네. 좀 건강 관련 보험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나 싶어갖고. 네, 건강 관련 찾아봤거든요. 보험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이 남성분 실비랑 입원 부분만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추가로 또 보완할 부분 없을지 좀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입된 보험이 이거 하나라 그러셨나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2009년도에 가입하셨고 현대해상 하이스타 골드 종합 보험료 5만 원 정도. 아까 말씀 중에 실비 있다고 하셨고 이제 입원 일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가입할 때 다른 특약들은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암이 보장이 네. 된다는 둥 이런 얘기. 그냥 싸게 해달라고 했더니 요것만 딱 된다고 해갖고. 저렴하게. 네. 우선은요, 지금 가입한 실비는 2009년도 거니까, 네. 2009년 몇 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2009년 한 여름쯤에 여기저기서 네. 보험 바뀌니까 미리 가입해라, 좋을 때 가입해,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입한 내용은 말씀하신 실비 보장이 지금의 보험들보다 훨씬 보장 내용이 좋을 때거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일단 실비 보장 내용이 아마도 물론 몇 월 달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아마도 입원하시면은 1억 원 한도에서 병원비를 100% 보상을 받고요. 네. 통원 치료 받으실 때도 하루에 30만 원 한도에서 병원비 아까 합쳐갖고 5천 원 공제하고 나머지 다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네. 지금의 실비들은 병원비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 공제하고 처방 조제비, 소위 말하는 약값에서 또 8,000원 공제하고 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 가입하신 내용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여름쯤 가입하신 거라면 입원하면 1억 원 한도, 지금은 한도가 5천이지만 1억 원 한도에서 병원비 100% 보상을 받는 거니까 네. 지금 실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아마도 네. 특약들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해상 고객센터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증권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네. 그럼 그 증권 내용 중에 말씀하신 의료비랑 입원 일당만 있으면 지금 네. 보험료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축되는 보험료가 합해져 있는 내용이니까 네. 쉽게 말하면 적립되는 보험료
우리가 그 시청자께서 한 달에 5만 원씩 납입하시는 보험료 중에 일부는 보장을 받는 보험료고요. 나머지 저축보험료라고 보험회사가 이자를 줘가면서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이거를 최소로 만드시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가입하신 이 보험 하나로는 절대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하다못해 뭐 제가 결혼하셨는지 사망보장 필요하신지 이런 거 아직 안 여쭤봤는데 네네. 본인이 살면서 필요한 보장이 제가 눈에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의료 실비, 그 다음에 고액질병 진단비, 후유장애 이 세 가지인데 아마도 의료 실비밖에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네. 확인하셔갖고 진단비,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뭐 뇌졸중이 돼도 좋고요. 뇌혈관이면 더 좋고 기억하실 거는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 진단비를 그 시청자분 한 연봉 정도에 맞추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아까 서두에 보험을 좀 싸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3대 질병을 보완을 하시는데 보험료가 조금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입한 현대해상에서도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권을 먼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정리를 하면 진단비 기존에 가입하신 현대해상은 무조건 유지를 하시고요. 네네. 여기에 암, 뇌, 심장 3대 질병 진단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현재 보험에서 의료 실비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네네. 암, 뇌, 신장과 같은 고액 질병 진단비 그리고 후유장애 부분 보장 추가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잘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지금 네. 암보험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안 좋은 보험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네. 예. 현재 들고 계신 암보험이 어느 보험사 상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AI 생명의 네. 평생보장 암보험. AI 생명의 평생보장 암보험이요? 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9년 6월 29일이요. 네, 2009년 6월에 하셨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16,500원이요. 16,500원이요. 네, 이 암보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안 좋다고 들으셨어요? 그냥 별로 보장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보장이 좀 부실하다고 말씀 네. 들으셨어요? 혹시 네. 만기는 몇 세까지세요? 이게 그리고 48년 동안 내고 뭐 80세 만기더라고요. 아, 현재 80세 만기라서 네. 네. 주변에서 뭐 해지를 권유하거나 그러셨던 건가요? 그냥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없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이 80세 만기인데요.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들으셨다고 하는데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뭐 좀 여쭤볼게요. 네. 납입 기간이 몇 년이세요? 아까 48년이요. 네, 48년이시고 아까 16,5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혹시 보장 내역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고요. 네. 추가로 고액암이 5천만 원 있어요. 딱 그렇게만 있는 거죠? 네, 딱 암. 아, 네, AIA 상품의 암 전용 상품이세요.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이 보험은 네. 이제 보통 지금은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암보험이 유방암이라던가 대장암, 그러니까 대장 초기암인 대장전막내암이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생식기 질환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방광암, 요도암 이렇게 그런 생식기 관련된 이런 암들이 지금은 소액암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신데 지금 2009년도에는 이게 일반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천만 원 나온다고요? 네? 2천만 원씩 나온다고요? 네. 2천만 원씩이 아니라 진단자금은 단 1회성으로 한 번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고액암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네. 뇌암, 뺨, 림프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고액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단자금 자체가 비싸거든요.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진단금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제가 그냥 이거를 해지한다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AIA에 보험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갱신형 보험일까봐 그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48년 납이라고 하시니까 이때 당시는 갱신형도 있고 갱신형이지 않는 보험도 있는데 갱신형이 아닌 보험으로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진단금 2천만 원 요거는 그냥 쭉 가져가시고 저는 암진단금 말고 다른 보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준비를 나중에 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암이라던가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가입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뭐 다른 질환이나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네. 아, 되게 목소리가 애뜨셔가지고 아직 되게 젊으신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우선 현재 보험 암진단 그 2천만 원 이거 쭉 유지하시고요. 네, 암진단금은 지금 충분하니까 나머지 질환 부분 보장 추가하는 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991524님이 보내주셨네요. 출산 3일째입니다. 아기가 호흡곤란과 황달이 있어서 인큐베이터에 3일째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이제라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할 수 있나요? 팀장님, 이 아기 호흡곤란과 황달 진료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요. 혹시 새로 태아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입이 좀 힘드세요. 왜냐면 보통 신생아들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보통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황달도 보통은 태어난 아기들이 황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보통은 한 인큐베이터에 한 3일 정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 지금 아까 문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7일 정도 이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시고 자연 출산을 하시게 되면 3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황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험사 인수 거절입니다. 근데 가장 인수가 무난한 회사가 한 군데가 있긴 한데요. 우선은 적어도 3개월 지나셔야 우선 우리 아이의 지금 상태를 3개월 후에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받아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그리고 뭐 보통 신생아들이 많이 이렇게 황달이라던가 뭐 호흡곤란이 살짝 있는 상태인데도 보험사가 이렇게 약간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신생아 때 출산을 뭐 40개월 보통 10개월 이제 다 거쳐서 40주 만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몇 주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틀릴 거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은 10살 미만까지도 보통 호흡곤란 관련된 감기 그리고 기침 그리고 아토피 관련 질환으로도 병원을 상당히 많이 내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산모의 연령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입이 안 되시고요. 3개월 이후에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산정기록지부터 시작해서 의무기록지, 의사의 진료기록지 이런 것들 첨부해서 소견 달라고 하면 아마 될 건데 당장은 가입이 힘드실 겁니다. 네, 시청자님. 당장 가입은 힘드시다고 하고요. 3개월이 지난 후 아기의 상태를 보고 보험 가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975님이 보내주셨네요. 23세 아들 앞으로 하나생명 스마트 변액 통합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CI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잘못 가입한 거라고 해지를 권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님, 보험들 모두 주계약이 사망 보장인 보험들인 것 같은데요. 23세 남성분에게 적절한지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통화를 하면서 쌍방향으로 좀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좀 제가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문자 내용이 23세 아드님 보통의 경우는 23세 남자가 부양을 하는 생계를 책임지는 그 부양자의 입장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어머님께서 주위에서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보셨다든가 미리 우리 아들이 나중에 보험 가입하면 부담되니까 내가 여유될 때 미리 해줘야지 라고 좋은 뜻에서 출발은 하셨을 텐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다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주계약, 그 사망보험금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사망을 안 하는 치명적인 또는 중대한 질병 진단 시에
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CI 보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23살 아들한테 죽고 나서 1억, 2억 나오는 이런 형태의 보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물론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암에 걸리거나 보상을 조금씩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된 보장 내용이 사망보장인 게 아마도 주위에서 잘못 가입돼 있다고 바꾸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보험료가 전혀 걱정 안 되시고 나는 한 30년, 40년 뒤를 본 거다 라고 하시면 유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셔도 될 건데 제가 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을 때 흔들리셔가지고 저희 방송에 문자를 주신 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내용을 점검을 한번 하시긴 하시되 아드님한테 꼭 필요한 보장,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생명보험사의 보험 2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 위주로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그 차액부 있죠? 예를 들어 2개 보험 합쳐갖고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새로이 리모델링 했는데 보험료가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 라고 하면 그 차액분을 차라리 아드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좋은 공부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은 아드님 앞으로 길게 모셔가지고 연금을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보통 집안의 가장분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종신보험이고요. 23살 아드님은 아직 어리시니까 나이에 알맞은 보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있는데, 네. 주변에 누가 이제 이 보험을 보더니, 네. 이게 잘못된 보험이라고 이제 해지하라고 하는데, 이게 해지를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해지를 권유받으셨어요? 네. 네, 현재 어떤 보험 갖고 계세요?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이요.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이요? 네. 네, 언제 가입하셨어요? 2008년쯤 가입했어요. 2008년에 가입하셨고요.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15만원이요. 15만 원이요.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해지를 권유받으신 거세요? 그냥 이 보험이 그냥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험 이 돈이면 네. 좋은 거 가입할 수 있다고 그거는 그러더라고요. 아, 이 보험금 대비 보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들으셨어요? 네. 네, 현재 추가로 특약 같은 거는 갖고 계세요? 추가로 특약이요? 네. 이게 어떤 거죠? 아직 잘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이 올라이프 슈퍼보험이요. 보험금 대비 보장이 좀 부족한지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혹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제 40대 됐습니다. 결혼하셨나요? 네, 했죠. 아이고, 결혼 빨리 하셨네.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몇 명이나 있으세요? 한 명이요. 추가로 자녀 계획은 없으시고? 네, 자녀 계획은 따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삼성화재 이 올라이프 슈퍼보험 가입하실 때 네. 시청자께서 알아보고 가입하신 거 아니죠? 네, 주변에서 그냥 네. 아는 분이 그냥 이거 좋다고 해서 그냥 가입을 했죠, 일단. 우선은요, 지금 통화하시는 거 보니까 보장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잘못 가입됐다고 하는 그 부분만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네. 가입하신 보험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설계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년, 5년 단위로 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형태죠. 근데 2008년에 가입하셨으면 9, 10, 11, 12, 13, 14 아마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갱신이 됐을 텐데 네. 보험료가 처음 15만 원에서 더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료 15만 원이지만 이 안에 절반 정도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고 나머지 절반은 저축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 또는 두 번 보험료가 올랐을 텐데 왜 전체 보험료가 영향을 안 미치냐면 보험은 오르되 시청자 몰래 저축보험료에서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너무 깊게 가면 또 이해 못 하시니까 지금 보험이 잘못됐다는 가장 큰 이유는 특약들이 대부분 갱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나 암 관련이나 뇌 관련 입원 일당까지 있으면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중에 보험료 비싸지면 그래 그거 빼면 되지. 다른 거 안 비싼 거 가입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이게 보험료가 문제가 될 때는 시청자께서 한 60세 정도 접어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가면은 보험 가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가입은 되지만 과거 병력에 따라서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특약들이 갱신형인 거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아마 가입한 내용 중에 뇌출혈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께서 뇌출혈로 진단을 받으면 가입하신 2천만 원 정도 될 건데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 가입하신 뇌출혈 진단비를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보통 뇌혈관 질환, 뇌질환 하면은 뇌혈관 질환이 있고 뇌경색, 뇌출혈이 있는데 이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은 가장 발병률이 적은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돈 내고 남들보다 한 5배 정도 허접한 보장 내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말이 좀 너무 강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우선은요 갱신형 특약들 때문에 이거는 결국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갱신형 특약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진단비 부분에 있어서 암은 상관없어요. 암은 똑같은데 진단비 중에 뇌 관련 진단비가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보험 준비하신 분들에 비해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훨씬 더 한 수치상으로 5분의 1 정도 작은 보장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구태연하게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도 15만 원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저축되는 보험료인데 문제는 중간에 빼서 쓸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그냥 꺼내 써도 돼요. 어차피 내 돈이니까. 근데 결국에 내 돈을 다 꺼내 쓰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가입하셨으면은 한 100세 정도가 보장 기간일 텐데 시청자께서 100세 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 돈이 어떤 보험사에 묶여있는 개념이라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럼 이건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해지는요, 처음에 시청자께 이제 해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분이 설계사라면 그분하고 먼저 상의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보험 가입에 제한을 안 받는, 병력이 없다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해지하시고 내일 새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과거에 약을 좀 길게 드신 게 있다든가, 최근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으시다면,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는 시기까지 좀 예우 기간을 두고, 그리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요. 우선은 특약이 모두 갱신형이라서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보험료가 좀 크게 부담이 되실 수 있고 또 현재 보험이 3대 뇌질환 중에 뇌출혈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해지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012년도 6월 달에 네. 삼성생명 퓨처 30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20년 납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종신보험 보장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저는 계약 이후에 약간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중간에 실효가 되었는데 실효가 된 이후에는 약관 대출 이자가 안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효 당시 혜택금도 좀 상당히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제로 영원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세요? 문의드렸습니다. 네. 약관 대출을 받으셨다가 실효가 됐는데 네. 여기 해지한급금 확인해 보시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혹시 이런 내용 관련해서 안내를 혹시 사전에 받으셨어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 뭐 담당 설계사한테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예,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팀장이 현재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약관 대출 받으시고 나서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됐다고 하네요. 알아봐 주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까 2012년도에 보험료 얼마 정도로 가입하셨나요? 네, 월 22만 원 부집하고 있습니다. 아, 22만 원 종신보험 가입하신 거예요? 네네. 약관 대출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한 1년, 아니 2년 정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한 네. 2년 후에 약관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네. 보통 이게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시청자님은 약관 대출을 받으셨고 그 실효 당시에 해지환급금은 좀 어느 정도 있었었나요? 네, 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보험도 금융 상품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내가 보험을 가입했고 돈이 필요해서 약관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납부하시는데 중간에 이 보험이 실효가 되면 보통 우리가 담보라고 하죠. 이 보험에 납입했던 이 금액을 담보로 이 약관 대출을 해주는데 아마 이거는 보험사에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금융사를 이용해서 거기서 약관 대출을 받았고 이게 실효가 되면 이제 알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은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이제 실효가 되면 해지환급금으로 약관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다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험 특성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부활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약관 대출 받았던 그 금액이 납부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납부는 안 하고 그 월 대체됐던 금액에서 해지환급금이 있는 이 금액에서 아마 그 대출 이자가 상환 처리되면서 아마 제로가 된 것 같거든요. 최근 이 금감원 조치 사항에 따르면 요즘 그 대출, 그 약관 이자에 대한 대출은 실효가 되면 바로 약관 대출에서 환급 처리가 되는 걸 기준으로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객센터라던가 담당 설계사분한테 말씀하셔서 이게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큼 빠져나갔고 내가 얼마 정도를 더 상환하면 이걸 부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상담을 별도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여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네. 근데요. 근데 보험은 리빙케어 종신보험 하나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네, 이번에 대부분 보험사에서 네. 그런 내용을 우편으로도 이렇게 보내주지 않나요? 보통은 그게 의무가 맞아요. 있는데, 예. 네, 그게 맞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도 현재 0원이 되어 있고 이 보험 실효가 된 지도 좀 되신 것 같은데 부활이 될지 안 될지도 건강상 여부에 따라 틀릴 수가 있으니까 담당 설계사한테 이제 약관 대출에 그 차감됐던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 실효됐으니까요. 이제 별로 우리가 추천하기에는 그닥 좋은 상품은 아니어서 다른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보험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해지환급금 0원이 된 게 이 약관 대출 이자가 자동으로 반환 처리된 것 같은데요. 이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예, 예. 네, 또 따로 손해보험사 쪽으로 보험 알아보시면 좋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집에 TV를 켜고 계세요? TV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TV를 켜고 있어요. 네,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저기 삼성생명에 네.
VVIP 스마트 변액 유니버스 하는 이 보험이거든요. 네. 이 보험을 제가 2건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넣었을 때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네. 엄마 아빠가 살다가 혹시나 사고가 당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선택해서 넣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넣다가 보니까 너무 큰 금액이다가 보니까 네. 솔직히 부담도 되고 네. 이게 잘 선택해서 잘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돈이 조금 필요해서 대출을 내려고 전화를 했더니 네. 대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큰 금액인데. 네. 그래서 내가 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네. 이게 바로 되는 건지 네.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네. 내가 지금쯤 해약하면 손해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 없는 문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오늘 우연히 TV를 보다가 네. 참여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네, 잘 전화 주셨고요. 그럼 지금 삼성생명의 VVIP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2개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 가입은 언제 하신 거세요? 하나는 2년 다 돼가고요. 네. 하나는 2014년도 7월에 가입이 됐네요.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하나는 76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하나는 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요? 네. 네, 76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이 고액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2개 가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제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가 760만 원, 620만 원. 이게 네. 매달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어머님 능력 있으시네. 일단은 제가 기존에 이거 가입한 설계사가 한 분이죠? 한 분은 맞는데요. 네. 한 분 때문에 처음에는 220만 원짜리를 넣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알다가 보니까 친분이 있다가 보니까 계속 오가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5년 납하면 그 중간에 이제 5년 납이거든요. 이거는 납은 네네. 5년 납하고 동신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예. 지금 보험을 처음 아마 2년 전쯤에 처음 보험을 걱정하시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네. 저희 앵커님이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산이 좀 많으시고 두 번째는 자녀분들이 좀 어리셔가지고 네. 보험 걱정을 하는데 5년 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어머님 앞으로만 이렇게 든 거죠? 계약자는 저고요. 네, 피보험자가 누구예요? 또 아빠 이름이 하나 있고 또 계약자가 아빠고 또 저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각각 예,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얼마 정도 되세요? 10억이에요. 여보세요? 10억이에요. 10억, 두 분 다 각각 10억? 네. 그럼 한 50대 중반 조금 안 되신 것 같으네? 네.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상담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중심 요점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녀분들 앞으로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실 때 10억이라는 그 금액이 필요할까요? 혹시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세금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그러시면 네. 많이 하신 금액이라고 굳이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네. 걱정인 거는 지금 준비할 때는 이렇게 쭉 5년 동안 무리 없이 납입할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거잖아요. 네. 부담이 됐는데 이 웃긴 놈들이 대출하려고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대출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대출 금액도 안 나온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께서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으셔서 그런 거니까 일단 어머님이 먼저 혼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 방법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겠고요.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찌됐건 지금처럼 금액이 크게 준비한 거는 일정 기간 5년 납입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버티실 수만 있으면 물론 기회비용 시간차에 대한 기회비용은 날아가는 거겠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가입하신 게 변액이란 말이죠. 변액이니까 어머님께서 길게 봤을 때 7년, 짧게 봤을 때 5년 정도로 해서 가능한 최대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자녀분들, 지금은 자녀분들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자립이나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 유고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금의 세금 관련해서 준비를 하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시기보다는요, 여러 방향으로 이제 먼저 해결책을 보통 솔루션이라 할 뻔했는데 제가 해결책을 여러 방향으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해결책을 가늠하셔가지고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5분 저희가 한 2, 3분 정도 있으면 방송을 끝내야 돼가지고 우선은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어머님 지금 준비를 하신 게 네. 어쨌든 조금 힘든 거지 우리가 이제 밥 못 먹겠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첫 번째는 어떻게든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 그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가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원금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2가지를 찾는 거니까 네. 일단은요, 방송에서 자세한 걸 못 여쭤보겠어요. 왜냐하면 세금 관련된 문제라 혹이라도 또 누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 전문가분들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는 필요하시면 개인정보도 여쭤보고 할 테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현재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이나 5년에서 7년 정도 원금 회복하는 방법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끝나가서 방송 끝나고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거를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해지를 하면 납입한 원금을 손해를 보니까 네. 해지가 아니고요. 네.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죠. 해지를 하시면 네. 정말 작은 금액, 거의 손해를 보시고 정말 작은 금액만 받으시니까 해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둘 다 해지를 염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